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간단 식단 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식단을 짤 때 탄단지 비율로 식단을 많이 짜시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식단을 짜려면 칼로리랑 단백질 섭취량 가지고 식단을 짜는 게 좋아요. 동현중님, 칼로리랑 단백질이요? 이거 좀 왜요? 왜 탄단지가 아니라 칼로리랑 단백질이에요? 왜냐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뭐예요? 전부 다 칼로리를 내요. 근데 단백질은 얘는 메인 칼로리 급원이 아니에요. 메인 칼로리 급원은 탄수화물과 지방이란 말이에요. 칼로리랑 단백질이랑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라는 거 이렇게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물론 여기에 당연히 단백질 칼로리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얘는 메인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단을 짜면 좋냐면 먼저 칼로리랑 단백질 섭취량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식단 구성을 들어가면 이게 되게 편해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칼로리 구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칼로리를 내가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구했죠. 그러면 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벌크업을 한다, 뭐 근육량을 키운다, 뭐 림매스업을 한다, 다이어트를 한다, 뭐 커팅을 한다. 거기에 맞춰서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어디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요? 기초 대사량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칼로리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또 목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많이 먹어주라고 하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1.2에서 1.6, 뭐 금비대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2, 그 다음에 뭐 림메스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 칼로리가 있다, 1.6. 그 다음에 약간의 적자 칼로리다, 그러면 단백질 섭취는 조금 더 많이. 그리고 다이어트도 속도가 빠르면 체중당 단백질 2, 속도가 좀 느리다, 나는 천천히 살 뺄 거야, 그러면 체중당 1.2.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회 준비나 바디 프로필 같이 좀 극심하게 체지방을 좀 많이 줄이겠다, 그러면 체중당 2.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칼로리 구했죠. 단백질량 구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식단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메인 단백질 급원을 정해요. 그 다음에 서브 단백질 급원을 정하고 그 다음에 지방 급원을 정하고 그 다음 탄수화물 급원을 정해요.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면 식단 짜는 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단백질도 원래 일반적으로는 지방을 항상 손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단백질 보충제라든지 뭐 닭가슴살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특별한 거고, 보통 계란이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 지방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백질도 메인 단백질 급원이랑 좀 서브 단백질 급원 이런 식으로 놔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메인 단백질 급원은 다량 섭취가 가능한 급원들, 뭐 닭가슴살, 그다음 고기, 뭐 단백질 보충제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서브 단백질은 다량은 아닌데 무시할 수준은 아닌 것들, 뭐 우유라든지 건가류라든지 뭐 계란, 뭐 밥이나 콩 이런 애들 그렇게 있고, 탄수화물도 메인이랑 서브랑 좀 나누는 게 좋아요. 결국에는 메인은 다량 섭취가 가능해야 돼요. 다량 섭취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영양소랑 좀 어우러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탄수화물만 딸랑 있는 거는 제가 그렇게까지 막 좋아하잖아. 대표적인 게 뭐 빵이라든지. 그러니까 빵은 걔만으로도 이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좀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뭐 활용할 수는 있어요. 서브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과일이 대표적인 서브입니다. 가끔씩 님들이 바나나 같은 거 좀 메인 탄수화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과일은 좋은 급원이 아니에요. 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냐면 과당이 이제 많단 말이야. 과당이. 근데 과당은 우리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저장을 하려고 해요. 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방에서 계속 저장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과당이 다량 섭취가 되기 때문에 과일은 다량 섭취를 하면 좋은 급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300칼로리당 저는 보통 봐요. 그러니까 밥 한 공기에 보통 300칼로리고 베이글도 하나에 300칼로리예요. 그래서 내가 꼭 밥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가지로 뭐 떡이라든지 오트밀이라든지 뭐 파스타라든지 이런 것들 바꿔도 돼요. 바꿔도 되고, 당연히 뭐 감자라든지 고구마도 메인이 될 수는 있는데 다이어트 시에 저는 메인으로 보고 평소에는 메인으로 보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칼로리 섭취량이 좀 많은데 그거를 고구마나 감자로 먹을 경우에는 포션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메인으로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메인으로 보지 않고 다이어트 시에 내가 식사량이 좀 줄어들었을 때는 그때는 메인으로 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식단을 짜볼 건데, 예를 들어서 칼로리 뭐 한 2600?
2600 정도로 보죠. 그 다음에 단백질 한 140g 요 정도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칼로리랑 단백질을 여러분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적에 따라서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보고 첫 번째로 제가 뭐라고 했었어요? 내가 메인 단백질 급원을 먼저 정하라고 했죠. 그럼 메인 단백질 급원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닭가슴살이든 아니면 뭐 목살이든 지방이 있는 고기, 그 다음에 뭐 보충제든 얘네들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단백질 140 정도면, 그러니까 보통 메인 단백질 급원이 1서빙에 한 20g에서 25g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편의상 20g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계산을 하고 그냥 진행을 할 거예요. 약간 좀 여러분들 식단은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짜고 그다음 디테일은 나중에 조절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큼지막큼지막하게 짜고 디테일은 나중이야. 그리고 막 단백질 10g, 20g 넘었다라고 해서 거기에 막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식물성 단백질은 잘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메인 단백질 할 때 약간 좀 육류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동면준이 저는 식물성 단백질도 좀 포함을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그냥 요 수치를 그럼 좀 더 높이세요. 내 체중당 수치를 좀 더 높이세요.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짜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식물성 단백질도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식단을 짜잖아요. 그럼 너무 복잡해져요. 너무 복잡해져서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짜면 얘네들에서 한 120g을 먹는다고 치고 나머지 뭐 계란이라든지 뭐 우유라든지 뭐 아몬드 뭐 여기서 한 20g에서 30g 채운다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또 생각을 해야 돼요. 동면준이 제가 구내식당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급식을 먹어요. 그러면 보통 저는 목살 같은 경우를 요거를 보통 구내식당이나 아니면 외식 아니 뭐 학식 이런 것들로 좀 봐요. 그래서 지방이 있는 식단. 여러분들이 학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동료주의 저거 정확하게 얼마 먹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모른다라고 하면 보통 한 700칼로리에 단백질 20에서 좀 30 이거는 진짜 적은 거거든요. 20에서 30도 좀 적은 거예요. 보통은 한 좀 그러니까 보통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한 30g에서 40g 정도 돼요. 생각보다 고기가 있으면 여러분들 단백질 섭취량이 꽤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좀 구성을 하고 메인 단백질은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단백질, 아까 얘기했던 서브 단백질, 얘가 서브 단백질이죠. 이제 서브 단백질 요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탄수화물로 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좀 계산을 해둔 거를 좀 갖고 올게요. 칼로리 2600에 단백질 140g 정도 되면 이제 밥이 한 790g, 그러니까 800. 그러니까 저는 좀 요런 거 진짜 대략적으로 해요. 그냥 800g으로 반올림하고 목살 600g, 그 다음에 계란 뭐 3개, 그 다음에 저지방 우유 뭐 200ml, 뭐 아몬드 20알. 요렇게 이제 짜거든요. 동면준이 저는 목살 말고 아까 전에 닭가슴살이랑 그 다음에 보충제도 먹을 건데요. 그러면 이 목살을 닭가슴살이랑 보충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목살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지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닭가슴살로 보통 바꾸면 밥을 한 4분의 1공기 정도 추가를 해주면 돼요. 4분의 1공기 추가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보충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보충제랑 그냥 닭가슴살이랑 1대1로 교환을 해도 돼요. 이렇게 1대1로 교환을 해도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칼로리라든지,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칼로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식단을 일단 크게 짜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뭐라고 했어? 밥은 210g에 한 공기고 그 다음에 얘가 300칼로리예요. 그럼 나는 밥 대신에 지금 이렇게 하니까 밥이 3.8공기예요. 3.8공기에 근데 밥을 3공기를 나는 그냥 밥을 먹고 0.8공기를 얘를 그냥 뭐 베이글이라든지 아니면 오트밀이라든지 이런 것들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오트밀이 80g에 한 공기였잖아요. 그러면 0.8 곱하기 80 하면 64g이죠. 64g. 64g의 오트밀 이렇게 먹을래? 그래도 되죠. 이런 식으로 좀 짜면 쉬워요. 그러니까 목살이라든지 이런 급원을 먼저 그러니까 정해놓고 고기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서브 정하고 그 나머지를 다 밥으로 미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칼로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구하고 나머지 칼로리 있죠. 그거를 그냥 다 밥으로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게 쉬워요. 식단 짜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단을 짜고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시간에 그렇게 이제 칼로리 계산하는 방법을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있을 거예요. 정면주 저는 운동을 안 나가요. 그러면 그때는 한 300칼로리 덜 먹어야 돼요. 그럼 밥 한 공기를 줄이면 돼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동면주 저는 밥 한 공기 줄이는 것보다 그것보다는 조금 탄수화물 섭취량을 좀 더 유지를 해줘서 저는 글리코겐 회복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운동 안 가는 날 목살을 200g 먹고 나머지를 닭가슴살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목살 같은 경우에 제가 600g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님들 목살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기가 있으면 위에 지방이 좀 두껍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 날린 목살이에요. 요거 날린 목살. 요거가 생각보다 지방 함량이 꽤 높거든요. 요거 없어야 돼요. 요거 없어야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식단 차이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단을 짜보고 만약에 좀 식단에서 막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너무 디테일하게 안 하셔도 돼요. 생각보다 식단은. 그러니까 큼지막하게 짜고 그 다음에 내가 체중 변화라든지 그거 안에서 좀 조절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막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막 있어요. 뭐 반찬이라든지 뭐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웬만하면 채소는 칼로리 계산을 안 해요. 걔가 칼로리가 있긴 있는데 생각보다 유효한 칼로리는 아니에요. 소화되는데 소비되는 것들도 있고 걔가 실제로 영양을 내기 위해서 되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채소 칼로리 카운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식단을 구성을 해도 여러분들이 식단 관리하길 때 훨씬 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단이 어렵다라고 해서 아예 손 놓지 마시고 한 번쯤을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고 내가 큰 틀을 잡고 거기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해보시면 이게 습관이 되면 내가 이제 칼로리라든지 이런 것들 계산할 때 훨씬 더 수월해질 거예요. 식단 잘 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똥빠.